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뭐 긴급하게 섭외가 된 건데 네. 또 때마침 또 미국 뉴스가 또 큰 게 왔네요. 아침에 큰 게 왔다. 예, 그러니까요. 진짜 큰 거 온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그러니까요. 아니 짐 싸고 갈 준비했다가 갑자기 돌연 수년을 할 정도, 귀국을 늦출 정도면 사실 예정되어 있었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그렇군요. 뭐 예. 그 외에 또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는 몇 가지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짐을 싸고 대기를 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런 상황이죠. 지금 레거시 미디어들이 장동혁 대표의 방미에 대해서 아주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교묘하게 보도를 하는데 네. 마치 의회 앞에서 사진 찍은 게 모든 일정의 전부인 양 네. 하루 종일 그거 가지고 반복을 했었고 그 다음 날에는 장동혁 대표가 정말로 기밀을 요구하는 인사에 한해서만 그 사람의 신원을 공개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딱 한 사람입니다. 예. 딱 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아무 성과가 없으니까 말을 못하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프레임을 잡더라고요. 너무 황당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장동혁 대표 일단 요거부터 풀어가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공개할 수 없는 인물은 NSC (National Security Committee) 국가 안보 예. 안보 회의에 국가보장 안보 소속된 회의. 예.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최고 책임자를 만나는 경우, 그러니까 비서실장급을 만나는 경우에 공개를 하죠. 네. 그 정도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실무자, 인물이니까요. 실무자를 예. 만나서 실무를 이야기했을 때는 공개 못하는 거예요. 왜냐? 예. 그 만남 자체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네. 상상을 만드니까 그리고 그게 그렇죠. 정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심지어 거기에는 실무자들 중에서는 극비를 요하는 여러 인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대방의 요청으로 극비에 붙이는 것이거든요. 네. 그걸 마치 여기가 약점이구나 하고 계속 들쑤시는 거예요. 네.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예. 오늘 이제 속보로 나온 국무부 쪽에서 요청이 와서 연락이 와가지고 만나자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가 됐는데 그렇게 해서 누굴 만나는지는 다 공개될 거예요. 걱정 네. 안 하셔도 됩니다. 다 공개되고 네. 무슨 대화하는지도 큰 골자가 나올 것입니다. 이제 이런 거죠. 이 장동혁 대표의 어떻게 보면은 의미 있는 행보로 평가할 수 있는 것 찾으면 기사를 수십 개를 쓸 수 있어요. 네. 수십 개 서로 다른 기사를 쓸 수 있어요. 장동혁 대표가 어제 하루 동안 만난 사람만 하더라도 영킴 의원이 있고 빌 해거티, 조 윌슨, 라이언 징크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 전부 다 아주 중요한 그렇죠. 원내 인사들입니다. 네. 현직이에요. 현역입니다. NSC에 누굴 만났는지 궁금할 거면 그 전날에 그 전날이 맞죠. 그 전날에 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 정책 연구소에서 누굴 만났는지를 보시면 돼요. 네. 트럼프 1기 때 NSC의 비서실장을 했던 프레드 플라이츠를 만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를 총괄하던 미국의 안보 정책 전체를 총괄하던 사람 그 중에 한 명을 만난 것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예. 굳이 실무적으로 무슨 얘기했는지 코치코치 묻는 건 그 자체가 미국의 안보에도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미국이 지금 동아시아 전략을 어떻게 짜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중에서 드러내고 싶은 게 있고 드러내기 싫은 것이 있거든요. 그럼요. 드러내기 싫은 거를 계속 물어봄으로써 그걸 미국 측의 요청에 의해서 함구하고 있는 걸 약점인 것처럼 그리고 정치적으로 프레임한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요 정말 개와 늑대가 구분되는 시간이다. 맞습니다. 누가 진짜 언론이고 누가 진짜 정치인이고 누가 진짜 스피커들인지 이 상황에서 이제까지 미국에서의 관계, 미국에 대한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는 비아냥거리기 바쁜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진 게 아니었던 네.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최대한 협조하려고 하죠. 노력을 하죠. 같이 노력을 하죠. 네. 예. 일례로 방금 또 기사 보시면은 한미 간에 공유되는 북한에 대한 기밀 자료들 우리나라 그렇죠. 측이 일방적으로 공개했다. 미국이 상당한 불쾌감을 또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에 예. 대해서 제한적으로 민감하죠. 네.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예.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실 상식이잖아요. 네, 외교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지금 정동영 네. 같으면요 다 까발렸어요. 그럼요. NSC에 몇 번 방 가가지고 뭘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지도 몰라. 그래서 누구와 어떤 국에 누구 실장
실장, 누구 국장을 만났다 이런 식으로 네.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거 하면 다시는 못 만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그런데 정말 본인을 지금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지금 상대방 카운터파트를 배려하면서 네. 그 어떤 기밀들을 지켜준 것이 다 이제 평가가 되는 거예요. 미국이 보기에는 이 그럼요. 사람 정말 신시하다. 네. 이 사람 믿고 맡겨도 되겠다. 같이 소통이 되겠다. 예. 중요한 얘기도 할 수 있겠다. 새 나가지 않겠다. 이런 신뢰가 생긴 것이거든요. 아마 그런 더 중요한 대화를 한 차례가 아니라 몇 차례 더 하게 될 겁니다. 연장된 기간 네. 동안에. 언론들의 수준이 너무 처참하다는 생각 저도 좀 많이 듭니다. 근래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 먼저 지금 사실 매우 또 핫한 이슈라 짧게 네. 해봤는데 네. 다시 좀 순서로 돌아가서 어제 밤에도 핫한 뉴스가 있어서 이거 먼저 좀 짧게 짚고 다시 예. 본론으로 돌아가 볼게요. 네네네. 그 전한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제가 왜 웃었냐면 이게 전한길 대표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 그럼요. 근간을 이루는 가치인데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서 구속을 시킨다는 말은 저는 좀 못 들어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게 뭐 최근에 우리 목사들에 그럼요. 대해서 뭐 예, 선거법 맞아요. 위반으로 예. 구속하고 이런 것들도 얼마나 지탄을 받았습니까? 같은 예. 흐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애국 시민 전체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다. 우리가 이 정부의 독재 횡포에 대해서 예. 방금 하신 것처럼 비웃어 주는 거예요. 이재명 욕했다고 될 줄 알았냐? 그게 예. 될 줄 알았냐라고 예. 비웃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애초에 구속영장 신청 청구 자체가 기괴하잖아요. 말도 그렇죠. 안 되지 않습니까? 이미 지금 발언은 나와 있는 것이고 지금 판단에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왜냐? 증거는 발언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뭐 도주 우려 없다라는 부분도 지금 어쨌든 큰 법인을 운영하는 상태 아닙니까? 이런 네. 상태에서 어디 도주하겠어요. 그런 측면들을 다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영장을 기각을 했는데 애초에 이 사안이 본안 재판관들 실형이 나올까요, 과연? 실형이 나와도 문제예요. 아니 나오면 심각한 거죠. 전과자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면서요. 아니 근데 그 전과자가 많은 게 전 다른 건 다 공감 못 하겠는데 이게 표현의 자유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법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엄격한 건 맞아요. 미국의- 모욕죄로 또 예. 처벌하고 무슨 사실적시도 처벌하고 그죠? 미국에는 네. 기본적으로 모욕죄 같은 것 자체가 없고 없죠. 명예훼손은 형사적으로 처벌하지 않죠. 민사상의 어떤 사안은 될 수 예. 있습니다만 또 허위 사실에 대해서만 또 강력하게 그렇죠. 처벌하죠. 허위 사실에 예. 대해서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없애야 되는 어떤 형벌 조항 같은 게 있다면 이거부터 없애야 되는 그러니까요. 것인데.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만일 이제 이재명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미 했어요. 이 명예훼손 허위 사실에 그렇죠. 대해서.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도 사실 민사 배상은 가능한 것이고 재판을 통해서 가능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 배상의 액수를 많이 늘리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제일 심각한 건 이겁니다. 네. 이스라엘에 대한 허위 사실 이거 아. 돈으로도 못 막아요 이거는. 전 국민이 행정소송 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전 국민이 피해자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네. 동맹이라는 거는 전선이 있고 라인, 그 라인의 우리 편 이거 피하 식별 제대로 못하면요 외교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네. 이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불이익들 당장 이재명의 거짓말 때문이야라고 날아오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은연중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르게 벌어지는 일들이 앞으로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왜? 미국이 이재명을 못 믿기 때문에 예. 아예 가치가 다르다, 아예 진영이 다르다라는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당연히 해주던 걸 이제는 당연히 안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국가에 끼칠 피해 그리고 그걸 n분의 1, 5천만 분의 1 하면 얼마나 큰 피해입니까? 네. 예, 그거 손해배상할 거 아니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재명은 입을 닫고 있어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사기관의 정권에 대한 권력에 대한 과잉충성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위원장 때도 증거가 버젓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이미 영상이 남아 있고 발언을 가지고 그것도 이미 기간도 지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수사를 하는 것도 황당한데 그걸 실제로 영장이 체포영장이 또 발부가 됐어요. 굉장히 당혹스러웠는데 그렇죠. 아니 대통령 욕했다고 구속시키는 나라가 정상은 아니죠. 영장 기각됐습니다만 발부를 청구한 것 자체가 좀 납득이 안 된다. 그게 윤석열 정권 때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전혀. 윤 대통령 다른 얼마나 이제 어떤 물리적인 행동이 같이 이제 결합돼 가지고 벌어진 일들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처벌 받아야죠. 그거 외에 발언만 가지고 처벌한다. 처벌을 할 수 있지만
체포를 한다, 뭐 구속을 한다. 네. 정말 저는 이게 정권 따라 바뀌면 안 되죠. 네. 예,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건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다시 긴급 일정 연장. 자, 그래서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가질 만한 관심은 이게 돌아가려고 했다가 다시 머무르기로 번복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중대한 요청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추정이 가능하죠. 제가 이제 네.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연장 가능성을 계속 놓고 시작을 했어요. 네. 미국에서의 어떤 이 지금 미팅들이 계속 뭔가 뭐 중요한 미팅들이 조금 공식 일정을 벗어나서 생기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일정을 계속 조금 더 땡길 수 없을까 그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네. 만나겠다는 사람들은 세팅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맞아가지고 좀 곤란한 상황에서 이제 뭐 여러 미국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뭐 여러 가지 변수도 있었고 변동 사항도 있었고 상황의 변화들 중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반드시 이제 이 공식 일정 끝나자마자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류가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짐을 쌌는데 말씀드린 그 국무부에서 온 연락이 네. 제가 이게 소통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툭 하고 온 것이 아니라 이 소통이 있고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기다렸던 답변이 온 것이고 그 답변대로 그 다음 일정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 외에 추가적인 일들이 아마 그러니까 이제 연장됐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몇 가지 건들이 같이 더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그리고 더 중요한 저는 이제 공식 일정 밖의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런 준비를 계속 해오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결실을 맺고 그것들이 더 의미가 클 것이다라고 한번 저도 기대를 한번 해보는 네. 것입니다. 예. 저도 뭐 들은 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제가 딱 이 보도를 봤을 때 들었던 생각은 국무부의 요청이 있어서 야당 대표가 귀국을 미룰 정도라고 하면은 국무부에서 굉장히 어쨌거나 중요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 그러니까 요청이 원래 있었다라고 하면 조율 중이었다라고 하면 성사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럼요. 뭐 저희가 너무 뭐 희망회로 뭐 기대회로를 돌리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지금은 유의미한 지금 결정의 번복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결과를 기대하면서 기다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건 이제 뭐 미국 국무부 측에서도 예. 장동혁 대표가 당연히 공식 일정이 끝나고 귀국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붙잡은 거라는 의미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측면이다. 그 정도로 미국이 생각할 때 미국의 동맹으로서 네.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은 이 정당이다. 이 정당의 대표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오늘 이제 새벽에 장동혁 대표의 영어 연설이 요약본으로 올라왔더라고요. IRI 연설. 예, IRI에서 연설이었고 영어로 직접 한 연설이고 자막이 친절하게 있어서 그 의미가 잘 전달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눈에 띄었던 게 네. Peace through strength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 힘에 의한 평화. 네. 북한의 어떤 핵 도발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적절하게 시기에 맞게 decisive한 결단력 있는 대응을 하지 않으면 더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고 네.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힘을 증대해서 막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이야기한 두 정상이 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시죠.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적의 선의에 기대는 평화는 네. 가짜 평화다. 우리가 힘에 의한 평화, 우리가 힘을 증강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자주국방 측면이 있고 더 중요한 건 혈맹 미국과의 파트너십. 네. 그래서 미국과의 정례 훈련 같은 것들 문재인 정부 때 다 폐지됐던 것들 다 복원했었고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이재명 정권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매번 노골적으로 다 하나하나 화내지 않아요. 그러면 네. 분노의 값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조용히 도도하게 그 미국 조야에 흐르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괴멸적인 타격으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런 순간에 미국 입장에서 보기에 이 장동혁 대표가 Peace through strength라는 표현을 한 걸 보면서 얼마나 반갑겠냐고요. 맞습니다. 예, 그 표현을 최근에는 미국의 전쟁부 장관 핏 헥세스가 자주 말합니다. 네. 똑같이
peace through strength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걸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하는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찾아보시면 많은 관리들이 트럼프 대통령은 늘 평화,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신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영상은 2017년 11월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국회의사안 연설에서 정확히 이걸 합니다. 네. 미국이 정말 멋진 정교한 최신의 무기들을 계속 잘 개발하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모르겠어요. 그걸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죠. 못 알아듣고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박수 치더라고요. 네. 힘에 의한 평화가 그건지 뭔지 모르고 예. 박수 치더라고요. 장동혁 대표가 지금 미국의 마음을 공짜로 산 거예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 겁니다. 이재명이 천냥빚을 지고 장동혁이 다 갚았어요. 그래서 미국이 보기에 한국이 도저히 답이 없다. 영원히 이재명 같은 사람만 권력을 잡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버립니다. 네. 장동혁 대표 같은 사람이 가능성이 있겠다? 그럼 한번 배팅을 해보는 것이죠. 네. 그런 배팅이 바로 국무부에서의 긴급 연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욱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거죠. 아까 미국이 반가웠을 것이다 하셨는데 저도 되게 반가웠던 것이 윤 대통령이 대북 관련된 메시지를 쓸 때 제가 초안을 잡았던 적도 몇 번 있는데 그때마다 늘 들어갔던 맨 상단에 들어갔던 표현이 바로 힘에 의한 평화였어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굉장히 또 반가운 향수를 느꼈고 네. 미국 입장에서는 또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 같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약간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주요 인사들을 또 많이 유의미한 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폄훼할 일이 전혀 없지만 지금 언론이 굉장히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야당 대표가 외교를 한다는 게 얼마나 행정적으로 실무적으로 어려운가 이 얘기도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도 대통령실에서 일을 해봤지만 안보실이 다 붙잖아요. 대통령의 외교 일정은. 그렇죠. 그리고 외교부 차관부터 대사까지 그 해당 국가의 대사까지 총 동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하나 잡기도 어렵고 그렇죠. 메시지를 어디까지 오픈할 건지 일정을 언제 공개를 할 건지 의전을 어느 수위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야당 대표는 사무처만 그러니까 대동하고 지금 해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열악할 것 같아요. 그런 것 치고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 나름대로는 좀 스무스하게 소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사무처가 대동됐다고 말하기도 힘들어요. 국제부장 한 명입니다. 국제부장 아이고야. 한 명에 아이고야. 그 미국 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영어가 네. 뭐 가능한 사람 한 명 정도 더 지금 현지 코디네이터처럼 붙어 있는 경우 네. 그렇게 지금 일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일은요. 나중에 한번 다 총정리할 때가 있을 텐데 예. 기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아예 불가능한.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랑 뭐 비교할 만한 사례가 있어서 저거보다는 잘했네. 라할 게 없어요. 왜냐? 사례가 아예 없어요. 맨몸 투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사실. 그러니까 이 야당이 네. 지금 특히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이라는 세계 최고 강대국 그리고 네. 미국에서 지금 아주 중요한 일정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란과의 협상이 그렇죠. 지금 엄청 중요한데 제일 중요하죠 사실. 예. 거기에 다 관여되는 게 국무부고 NSC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시간을 내준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NSC를 만났다는 것 자체 지금 그거를 누군지 공개를 못하는 걸 가지고 공개를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걸 공개를 못하는 네. 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NSC를 만났다는 것 자체로 전쟁 중에. 언론이 예. 이런 지금 보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 자체가 이례적이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전쟁 중에 야당 대표가 대한민국 야당 대표가 NSC 관계자를 만났다 자체가 뉴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예. 그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네. 것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데 포인트를 삼고 그래서 그렇게 소통의 어떤 문턱을 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뭔지 몰라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네. 왜냐? 정치는 특히 외교는요. 형식이 everything이에요. 그렇죠. 형식 그 어떤 형태를 어느 정도의 환대를 하나 누구를 만나게 해주느냐 누구까지 나가느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치적 메시지입니다. 네.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닌 무슨 뭐 국무부 차원의 메시지가 아닌 트럼프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네. 트럼프가 물리면 물러나는 거고 붙이면 붙는 겁니다. 그런 의미 NSC는요 백악관에 백악관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정교하고 예리하고 그리고 비밀을 잘 지키는 눈과 귀, 눈, 코, 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조직, 그러니까 트럼프의 복심 같은 조직을 장동혁 대표에게 허락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엄청난 거예요. 그거를 외부 건물 사진 찍어가지고 나도 저기 가봤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코미디 같은 애. 예. 거기 외부 사진을 찍어서 가봤다 차원과 그 문 안에 들어간 것은 아예 차원이 다르죠. 그럼요. 그냥 일반 사람이 어떤 허가 없이 들어가면은 네. 어떻게 될까요? 바로 총 맞습니다. 그럼요. 잡혀가죠. 거기는 글로벌 질서를 바로 잡는 그런 네. 안보적 사안들이 기밀들이 잔뜩 있는데 그런 문화의 차이가 것들 하늘과 땅 차이인데. 누굴 네. 허락하겠습니까? 그렇죠. 야당 대표 허락했다. 이거 엄청난 뉴스예요. 장동혁 대표가 여당 대표여도 단독으로 할 수 있을까 말까. 그거 정청래는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도 없어요. 심지어 예. 여당 대표도 그런 사례가 없어요. 정청래 지금 말씀하신 거죠. 정청래 미국은 갈 수 있을까요? 기자가 나올까가 지금 세기의 예. 관건이에요. 예, 뭐 아무튼 뭐 미수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네. 사건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아유, 과거에 너무 중요한 사건이었죠. 예, 아무튼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평가를 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해야지 사실 이런 노력들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무리 뭔가 정말 어렵게 하나하나 만들어내고 있고 말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 안에서 네. 하루하루 일정 하나 더 만들어내고 하는 게 전쟁인데 이런 것들을 안에서 그냥 저렇게 레거시 미디어처럼 아무 가치 없는 거 가지고 집착해가지고 무너뜨리려고만 하고 이렇게 된다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성공한다면 그 다음에 이거 하겠습니까? 해도 그러니까요. 의미가 없는데 네. 했더니 역효과면 하겠습니까? 우리가 진짜로 미국과의 관계 진정성 있게 바라고 있다면 네. 지금 이거는 정말로 있는 그대로만 평가해도 예.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맞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포인트만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그 이재명 정권이 아무리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밉고 쓸모가 없다, 적대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해도 사실 어쨌거나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건 정부가 정부 간에 맺고 있는 건데 그렇죠. 야당에게 공간을 내준다는 것 자체가 특정 국가에 대한 적대로 읽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외교 프로토콜 상으로도 이 협상 파트너로서의 정부가 있는데 야당에게 공간을 내준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만남 성사가 어려울 수 있겠다고 본 건데 이렇게까지 사실 페이버를 주는 것 자체가 전 이례적이라고 좀 느꼈어요. 저는 여기에는 분명히 이재명에 대한 어떤 신뢰, 상실이 작동을 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당장 뭐 이재명을 무너뜨리고 당장 정권 교체를 만든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그런 의미라고까지 확대 해석하진 않습니다만 네. 저는 명확하게 지금 이재명이 가고 있는 노선에 대해서 경고를 날리는 의미도 없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와중에 중요한 건 이것이죠. 이재명의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각을 세우지 않았다면 장동혁 대표가 과연 네. 이렇게 페이버를 받을 수 있었겠는가라는 네. 것이죠. 장동혁 대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안보관이라든가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라든가 중국에 대한 어떤 시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자체로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한 사람의 정치인, 대한민국 정치인을 만일 분석을 한다 치면 사실 우리가 전혀 중요하게 장동혁 대표가 대표되기도 전에 전혀 중요하지도 않을 때부터 그 사람들은 페이퍼가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 한번 쭉 보는 거,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그 장동혁 대표 이제까지 정치 행보가 일관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신뢰할 만하다. 좀 더 대화해 보자. 대화해 봤더니 정말 이 지금 대한민국 이 정치 상황에서 여기까지 발언이 나오는 건 용기가 필요한데라는 어떤 평가 같은 것도 같이 수반되는 것이죠. 네. 그런 것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미국과의 신뢰하고 소통할 수 있는 라인이 형성이 이미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네. 명확한 거, 이미 명확한 것이고 그것이
이번 미국에서 귀국해서 돌아오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 네트워크가 생기는 순간 필요할 때마다 직통으로 소통할 수 있고 아주 중요한 내용들, 내밀한 내용들도 주고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저는 벌써 두 번째 방미가 기대가 됩니다. 아하. 빠른 시일 내에 두 번째 방미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 예. 그러려면 아무래도 지방선거 전에는 어려울 수 있다. 지방선거 후에 더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가 장동영 지도부 응원하고 힘 실어줘야 되겠다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미국 측에서 긴 말 필요 없이 이란 전쟁, 그러니까 급한 일 끝나면 꼭 다시 만납시다. 한마디만 사실 가져와도 그렇죠. 성공한 거 아닌가 그렇죠.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한국으로 초청할 수도 있겠죠. 어허. 지금 해당하는 뭐 행정부 인사들은 한국에 네. 방문하는 일정이 종종 있을 수 있으니. 그렇죠. 예.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이야기 또 깊이 있게 다뤄봤고요. 좀 남은 시간은 또 쓸데없는 얘기이긴 하지만 좀 다뤄보겠습니다. 참 우리가 이런 좀 생산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뭔가를 가치를 창출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이 쓸데없는 올드 미디어들이 언어를 다루는 사람들이 이렇게 천박하게 언어를 쓰는 게 저는 좀 저 같으면 자괴감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무공천 지금 뭐 주장하는 사람들 아직도 있고 오늘 또 뭐 한동훈 씨가 부산을 필두로 해서 신당 창당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찌라시까지 돌더라고요. 아이고 찌라시 돌리지 네. 말고 발표를 하세요. 귀하게 자란 우리 시청자분들 언제까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것들을 봐야 됩니까? 보통 찌라시가 어떤 예. 뭐 경위로 도냐 그냥 간 보고 싶을 때 돌리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 자기 지지율 올리고 싶을 때 여론조사 돌리는 네. 그런 뭐랄까요 그 용력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자기 간절한 바램 사람들 반응이 어떤지 네. 궁금할 때 찌라시 돌리는 사람도 있고 누가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리고 너무 내용이 얼토당토 않으니까 처음에는 한동훈 매기려고 이런 거를 돌리나 싶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진지해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신지호나 김종혁 같은 사람들이 방송 나가서 떠드는 거랑 늘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니까요. 예. 뭐 자기들은 부산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한대요. 그리고 부산에서 지더라도 부산을 본거지로 해서 부산 신당을 만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돌아다닙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예. 간절히 바래요. 부산 신당 만드시고 네. 부산 신당의 뭐 원내 몇 명일지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꼭 만드시기. 아니 지금도 의원들 있잖아요. 예. 자기 쪽 개파 의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심으로 일단 먼저 만들고 시작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네. 예, 좀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진종호 예. 의원은 비례대표 지금 배지 달고 탈당도 안 한 상태에서 부산 이사까지 했다고 해요. 한동훈 돕겠다고. 진종호는 예. 비례대표가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진종호는 자기도 모르게 탈당도 할 수 있을 사람입니다. 아하. 탈당하면 비례대표 없어져요? 몰랐는데요.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 뭐 이럴 수도 있는 사람 같기도 하다. 아니 근데 저는 뭐 진종호에 대해서는요 진짜 진지하고 싶지 않은 게 이 예. 사람이 페이스북에 쓰는 글을 보십시오. 비문이 아닌 문장을 찾는 게 더 어렵습니다. 정말 그 단어 뜻도 모르고 막 아무데나 쓰고 그런 걸 보면서 와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국회에 들어가 있나 이 자체 이런 영입 자체가 참으로 참담한 선택이었다라는 네. 생각을 하는 것이죠. 누구 덕분에 누가 당대표 누가 비대위원장일 때 이 사람 배지 달았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집권 여당의 비례대표가 대중들을 향해서 우리 정치가 언어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된 언어 구사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제가 이런 건 뭐 비하의 의미가 아니라 이건 정말 부끄러운 거죠. 정치인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대중 정치가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고 군인이 그런 총을 공천을- 거꾸로 잡고 예. 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공천을 했는데 오히려 떳떳하게 이 비례대표 직을 달고 탈당도 안 한 상태에서 자기에게 공천 준 사람 수발을 들러 무소속 후보를 도구로 갔다라고 하는 게 너무 황망합니다. 그런 가운데 장동혁 잠깐만요. 대표는 채팅에 얼른 제명하라고 진종호 제명하라. 그러시면 안 차라리 돼요. 제명하면 예. 배지가- 제명하면 배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만히도 탈당할 네.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아하. 창당 이후 창당을 한다 가정을 물론 창당 가능성은 없어요. 마이너스 100%입니다. 없어요. 그리고 전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창당을 할 거면 네. 이준석 대표처럼 창당을 하고 선거를 하면 그렇죠. 이제 의석수에 따라서 기호 4번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죠. 무소속으로 나가면은 기호 10번대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찌라시가 누가 돌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 그들의 바램일 거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란다면
그 정도로 현실 감각이 없다. 혹은 네. 그걸 바라는데도 같이 배지를 들고 같이 와줄 현역 의원이 없다. 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부산에 그런 또 말 같지도 않은 여러 행태들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장덕 대표께서 직접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부산 북갑 후보 내는 것이 공당 역할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3대 무원칙, 이건 뭐 장 대표 직접 언급하신 건 아닙니다만 후보 무공천은 없다. 그리고 단일화 없다. 한동훈 복당 없다. 삼무의 원칙. 속에서 국갑 선거 이어나갈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든든합니다. 하정우 수석이 또 출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들이 지금 돌아요. 3파전으로 갈까요? 그냥 예. 빨리 결정했으면 좋겠는데 네. 저쪽에서는 이게 나름 뭐 흥행의 카드가 된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한다 만다 이거 반복하는 것 자체가 득이 네.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예. 저번에 여기서 말씀드렸나요? 부산이 제일 싫어해요 이런 걸. 네. 간 보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맞습니다. 할 거면 그냥 바로 하는 거지. 네. 그리고 이 당에 이 지역에 대한 마음이 있다라는 걸 빨리 보여주는 것이지. 네. 할까 말까 하는 것 자체가 이 지역을 이용하려고 하는 행태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측면 때문에 저는 민주당도 똥볼 차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나오든지 말든지 아무 변수도 아니다. 예. 하정우가 뭔데요? 맞아요. 뭐 AI면 뭐, 그러니까요. 부산에 뭐, 북군대 뭐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하고 맞습니다. 있는 거예요. 그 실제로 여당 내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표현이 갈 거면 너가 선택을 해서 빨리 결단을 해야지. 왜 간 보는 것처럼 하면서 대통령을 팔고 다니냐라고 하는 불쾌감 표출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제 해석입니다. 정청래는 빼오고 싶어 했고 이재명은 안 내보내고 싶어 했는데 결과적으로 당이 이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하정우 쪽에서는 출마 쪽으로 마음이 기우니까 토라진 이재명이 이제 와서 아니 나갈 거면은 진작 결정해서 나가야지 왜 양쪽에서 마치 러브콜 받고 대통령이 자기를 너무 소중한 재원이라 지키고 싶어하는 것처럼 대통령 팔다가 간만 보다가 나가니 많이 하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강훈식 비서실장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니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하정우 본인의 선택이다 라고까지 직격을 했다. 이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 걸 보면 네. 결국에는 지금 이 뭐 명청 대전도 있겠고 뭐 그런 것들이 또 이 지금 선거를 놓고 약간 텐션을 만들어서 흥행을 시키는데 이용을 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네.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보시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진심을 다 숨기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진심을 숨기거나 위장하는 것이 선거에서 본질적으로 역풍으로 돌아갈 수밖에 그럼요. 없습니다. 대통령 판다고 될 게 아니라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야 되는 그럼요. 거잖아요. 그게 본질이죠. 네. 예. 저희 댓글창 중에 장 대표님 어제 ILI 연설 관련해서 보고 싶다는 분들 계셔서 우리 PD님들 혹시 가능하시면 링크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배현진 의원 관련 논란의 기사가 나왔어요. 또 네. 배현진 의원과 전주회전 의원이 기초 의원들에게 돈을 받았다. 네, 근데 이게 회의비 명목이라고 하는데 돈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그러니까 네. 이 돈이라는 거 운영비라는 게 이제 기초 의원들 사이에서 이제 뭐 작출을 해가지고 이제 네. 형성을 해서 뭐 운영비로 사용했다 뭐 이런 맥락일 겁니다. 예.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배현진이 조정훈의 그런 기사화를 그러니까요. 가지고 네. 공천권을 빼앗은 것이죠. 네. 사실상 빼앗은 것이고 그 자기들 원하는 사람 찍어 넣는 그런 공천을 한 것 아니에요. 네. 지금 배현진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배현진은 더 골 때리는 건 서울시당위원장이다. 결국 네. 이걸 공천권을 서울시당으로 가져가면 또 배현진이다. 뭐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참 이게 가처분 그 권 부장판사의 네. 가처분이 이런 추악한 장면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이 사안을. 그러니까 애초에 조정훈 케이스도 조정훈은 충분히 소명이 돼요. 어떻게 소명이 되냐면 본인이 보궐로 들어가기 전부터 보궐이 아니죠. 예. 본인이 국회의원으로 그 지역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네. 형성되어 있었던 그 내부에서 기초의원들 사이에서 네. 이제 뭐 모금을 해서 자기들끼리 쓴 그런 비용이었던 그렇죠. 거예요. 뭐 당협은 원래 있던 것이고 네. 당협으로 들어가신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나중에 본인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난 뒤에 들어간 케이스인데 그거를 마치 조정훈이 한 것처럼 해서 조정훈의 권리를 빼앗아 버린 것이기 때문에 네. 애초에 거기에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잡았어야 되는 거죠. 예. 제대로 된 이 정당이라면. 그런데 지금 배현진은 서울시당을 완전히 사당화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옳고 그름 없이 옳고 그름을 뒤집어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죠. 네. 그리고 지금 내용 쭉 보시면은요. 받은 건 사실입니다. 받은 건 사실이고 인정을 했고 자율 징수를 한 것이다. 합동 사무실에 경비로 지출을 했다. 그런데 이런 논리라고 하면은 조정훈 의원도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조정훈 의원에 대해서는 SNS에 직접 거론까지 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 굉장히 네, 표리부동 자기 모순적이라고 하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당에서 이렇게 잇따라 좀 안 좋은 기사들이 나오는 게 안타까워요. 뭐 이제 서초구에서도 그 우리 대한과밀의 자칭 소장파 분이신 조은희 의원도 이 공천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의혹으로 지금 또 고초를 겪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요. 배현진이 이제 조정훈 의원 케이스를 가지고 본인 SNS에 아예 전시까지 하고 그러니까요. 뭐 그렇게 했던 것들은 굉장히 부적절한 게 네.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의 상대방 경쟁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경쟁자를 죽이기 위한 그런 정치적 사보타주 공격처럼 보입니다. 네, 그런 행동들을 했으면 자기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똑같은 케이스가 있다, 유사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 정치적 폭풍이 배현진에게 몇 배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목회인님과 또 길게 진한 대담 나눠봤고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선거라는 건 하루만 해도 정말 그 기류가 완전히 뒤집힐 수 있는 일이다. 네. 우리가 과거 사례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선거 막판에 하루 이틀 사이에 정말 그 방향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떤 기회를 받았냐? 우리가 직접 싸울 기회를 받은 거예요. 유권자들 뭐 이제 수동적으로 표만 던지는 유권자들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우잘사 회원들 그리고 이영풍 TV를 시청하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우리가 직접 이걸 싸워야 하는 전사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뭐 후보들 홍보하는 것도 좋고 상대 후보의 문제점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 우리가 그걸 많이 해야 돼요. 적들이 이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적들에 비해서 우리 지지층들은 우리 내부 문제들 정리하느라 급급해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빨리 우리가 다시 지금 이 좌익 정권과 싸우는 전열을 정비해서 그 싸움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싸움을 국민의힘에 대해서 실망하신 것도 이해합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의 실망스러운 인사들이 고정적으로 계속 있는 것도 바꿀 수가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도구로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공소, 취소, 국조특위 같은 걸 하면서 정말 이 무도한 옳고 그름을 뒤집으려고 하는 이 독재 시도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여러 인사들이 어떤 싸움의 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전장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뭐 평소에 마음에 안 들고 하더라도 필요할 때는 우리가 이용한다는 생각으로 뭐 지지한다가 어려우면 이용한다는 생각으로 그 도구로 사용해서 싸워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콩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